다음 71번. 자, FCA 운송인 인도 조건이죠. FCA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매도인의 구내죠. 뒷밭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까지 가게 되는 그 사전 운송을 전부 다 수배를 해야 되고 다시 책임다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장소라는 것은 바로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송 허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워드의 창고가 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인도와 그 다음에 물품 이전의 의무, 위험에 대한 이전은 바로 트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차량이 이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양화 준비된 상태로 인도한 때 그렇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f there is more than one carrier. 자, 한 명 이상의 운송인이 있는 경우에 바로 then risk transfer, 이러한 인도의 위험이라는 것은 최초의 운송인에게로 이전된다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자, 인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바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중간에 A, B라는 운송인의 과정을 거쳐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최초의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복합 운송이니까 바로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이 4번 되겠는데 왜 틀렸을까? 자, where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의 구내가 지정된 장소라면, 그럼 그때는 매도인은 is not responsible, 책임지지 않는다. loading the goods onto the truck. 자, 트럭에다가 물품을 적재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FCA 같은 경우는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든 또 구내가 아닌 제3의 지점이든 간에 무조건 운송 차량에 물품을 적재해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그때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인코텀스 11가지 조건 중에서 운송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는 EXW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72번. 다음 중 6600에 비춰서 올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은행은 is bound to honor or negotiate as of the time the original asset is issued. 자, 확인은행의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원신용장이 발행되는 시점부터 바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지급해야 할 의무에 귀속된다. 이건 아니죠. 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해서 확인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원신용장이 개설되는데 거기다가 확인은행이 확인을 추가하면 그 추가한 시점부터 바로 자신의 위험이 개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시게 되면, 자, 개설은행은 bank determines that, 뭘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제시가 적합하게 제시가 되었다면 지급을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수익자의 송장은 may not be signed. 이것도 맞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상업송장은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명될 필요가 없다. 맞고요. 그러면 BC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선화증권은 운송 서류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 서류로 적합하지 않다. 아니죠. 바로 선화증권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정답 B, C 3번 되겠네요. 73번.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알맞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2016년 4월 25일까지 TV 10,000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지만 매도인은 2016년 6월 30일 날 인도를 함으로써 지금
10주간이나 인도가 지연되었다. 자, 그래서 liquidate damage clause에서 이건 뭐죠?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손해배상 예정액.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바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인도가 지연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매도인은 shall pay 2% of the amount of delayed goods for week. 자, 이 한 주당 1주가 늦을 때마다 지연된 물품의 금액의 2%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데 with a maximum of 10% of the amount of delayed goods as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 예정의 조항에 따라서 지연된 물품의 총 금액의 10%로 맥시멈, 그걸 최소한을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는 지금 10,000불이잖아요, 그죠? 10,000불인데 지금 그 10주가 늦었어요, 그죠? 10주가 늦었고, 그래서 1주당 2%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20,000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에 따라서 바로 최소 그 금액을 정해놨는데 바로 총 금액의 10%라고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지금 계약 금액은 10만 불이잖아요, 그죠? 그 10만 불에 10%가 되니까 바로 $10,000가 배상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단서 조항 with a maximum of 10%를 놓치면은 틀리기 딱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 다음은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돼 있어요. 자, 포페이팅은 중기. 자, 중기의 어떤 그 fixed rate, 그러니까 고정 이율이죠. 자, 고정 이율로 어떤 그 중기, 그러니까 단기, 중기, 뭐 장기가 있게 되는데 그 중기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뭐 물품의 판매라든지 자본재, 캐피털 구스 자본재의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프로젝트 같은 데 많이 쓰인다. 이거 맞습니다. 자, B번. 자, 오늘날 이것은 사용이 되는데 extend to include shorter term. 그래서 단기 조건에도 사용되고, 중기 조건뿐만 아니라 단기 조건에도 이렇게 연장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포페이팅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수입상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그 인수한 환호음을 바로 무소구 조건으로 디스카운트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D번 보시면 this is usually in the form of open account 되는데, 자, 이것은 청산 계정이죠. 청산 계정 방식을 사용된다 되는데, 청산 계정 방식은 OA는 외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환호음이 발행되지 않죠. 환호음. 그래서 포페이팅의 대상은 바로 약속어음하고 환호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환호음이 발행되지 않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75번. 자, this is a convenient way of operating for a charter 있어요. 자, 이것은 용선자가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은 아주 많은 화물량을 갖고 있다든지, more over time, 수회에 걸쳐서 계속 운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many voyages, 여러 항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유용한데, under this agreement, 이 계약에서는 the owner will agree to carry the cargo for an agreed price per ton 돼 있는데, 이 선주는 뭐 톤당 얼마 해가지고 약정된 가격에 따라서 물품을 운송하고 and usually specified to deliver a certain tonnage per month or per voyage, 1항차당 얼마 또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더스트리얼 카고는 이제 벌크 산업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물 그런 걸 말하게 되는데, 자, 그런 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보통 뭐 예를 들면 1개월당 운송하는데 뭐 톤당 뭐 1개월당 뭐 10만 톤을 운송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계약으로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부산까지 사용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장기 운송 계약이 되겠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
그래서 이제 1번 되겠네. 1번. 장기 운송 계약은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서 철광석, 자, 철광석을 실어서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수입을 해온다. 그럼 포항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이걸 주기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한 3개월 정도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럼 호주에 무슨 뭐 퍼스항이다. 예를 들어서 퍼스항이면 퍼스항에서 포항까지 계속 왕복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운송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장기 운송 계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정답 되겠고요. 럼썸 차트는 뭐 항차와 그다음에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번 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 계약하는 게 럼썸 포괄 운송 계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임 차트 하면 정기 용선 되는데, 자, 정기 용선도 장기 용선과 유사한 점은 되게 많은데 뭐가 다르냐면 정기 용선은 지금 장기 운송 계약은 뭐예요? A항에서 B항까지만 계속 왕복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정기 운송 계약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걸 빌려가지고 뭐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항로를 자유롭게 편성해서 운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임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 차트 A항에서 B항까지 한 번 딱 가는데 얼마 하는 식으로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이지 차트가 되겠습니다. 76번 다음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서식 작성 요령 및 해설로서 올바른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오포시트 하니까 매도 확약서. 그러니까 셀러 매도인이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비드 USA 인코퍼레이션은 5% 청약자이다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메시저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신이 되어 있어요. 메시저라는 것은 미스터의 복수형. 복수형을 메시저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매도 확약서를 받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리고 이것을 발행한 사람은 지금 한국무역협회 기타 컴퍼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USA 인코퍼레이션은 5% 청약자가 아니고 피청약자. 5%가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기타는 is an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다. 아닙니다. 지금 수출상 매도인이니까 베네피시리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this is for free or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불확정 청약이다. 아니죠. 지금 보시면 밸리디티 해가지고 이 매도 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2016년 7월 31일 해가지고 승낙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firm offer 확정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는데, 물품의 인도 조건은 조건부이다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ipment 보니까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RC. 그러니까 바로 보내준 것이 아니고 네가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을 우리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뒤에 선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도 확약서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 조건은 조건부로 지금 발행이 되었어요. 다음 서식을 보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되는데 상업송장이네요. 상업송장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식과 관련해서 ISBP 745의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ISBP 국제은행 간 표준 관습이 되겠어요. 자, 1번 보시면 When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n invoice either for the description. 자, 신용장이 특별한 뭐 지정하는 거 없이 명세 없이 인보이스 상업송장의 제시를 요구했다면 이것으로 충족한다. 바로 뭐냐면 어떠한 송장이라도 제시를 하게 되면 충족이 되는데, 뭐 상업송장, 그 다음에 세관송장, 그 다음에 세금송장, 그리고 프로비저널 프로포마. 이건 안 되죠. 다른 건 다 되는데, 프로비저널, 임시송장, 그 다음에 프로포마 인보이스에서 견적송장. 신용장 상에서 인보이스 송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되지만은 이렇게 프로비저널이라든지 그래 퍼포먼 인보이스라든지 견적 송장을 제시하면 하자이다. 자, 이거는 제가 메인 강의에서도 수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다음에 퍼펙트 국제문에서 그 본문 교재를 봐도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제가 볼드테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시면 곤란합니다. 78번 다음 서식을 보고 물에만 답하시오 되는데,
application of shipping and guarantee 되는데 shipping guarantee는 다른 말로 letter of guarantee, letter of guarante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줄여서 LG를 하고 수입함을 선치보증서 이렇게 말을 하죠. 수입함을 선치보증서. 그래서 운송거리가 짧아가지고 선적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왔을 경우에 원본 선화증권을 대신해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류가 바로 LG가 되겠고, 여기 되어 있죠. 선치라는 말이 오리지널 BL이 도착하게 되는 물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이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지금 to Seoul Bank 됐어요. 그러면은 LG는 바로 개설 의뢰인하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에 연대 보증해가지고 선서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to Seoul Bank는 개설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쭉 보면 이걸 신청하는 사람은 바로 어플리컨트가 되죠. 그러면 KM International 되는데 KM International이 바로 신용장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서식과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묻고 있는데 바로 LG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번 보시면, 자, 이것은 바로 LG를 발행하기 위한 서류인데 바로 서울은행이 발행했다는 것이죠. 맞고요. 그래서 서울은행은 지금 임포터, 즉 수입상인데 개설 의뢰인과 같이 공동으로 이거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B번 보시면, 자, LG는 수입상이 제시를 하는데 누구에게? To Eagle Line to get a delivery order. 그래서 선사로부터 DO, 인도 지시서. 인도 지시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아야 이거를 창고에 제시해갖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수입상이 인도 지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글라인, 즉 선사죠. 아까 선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A, B 다 맞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가 되겠는데, 자, C번 보시면 KM International 어플리컨트입니다. KM International은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금 LG를 발급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선적 서류에 OBL이죠. OBL이 도착했는데 보니까 지금 신용장과 다르게 하자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개설 의뢰인은 나중에 OBL이 왔는데 OBL이 신용장 조건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겠다고, 즉 개설은행에 따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LG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성이 없죠.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자, 개설 의뢰인은 오리지널 BL을 인도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On receipt to Eagle Line, 선사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되는데, 이 개런티, 이 LG를 발행한 사람은 개설은행이죠. 따라서 오리지널 BL이 도착을 하면 개설은행이 그 선사에게 오리지널 BL을 줘야 되는 것이 개설 의뢰인이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The 어플리컨트가 아니고 The Issuing Bank, 그래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 80. 자, 신용장의 서식을 제시해서 신용장의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9번 보시면 위의 서식과 관련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업자이며 1차 발행을 위한 신용장 개설 신청서이다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번 되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자, 어플리컨트를 보니까 코리아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업자이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출업자가 되려면 베네피셔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수출업자가 지금 미국의 NI 엔터프라이즈, 뉴욕 엔터프라이즈 했고요. 어플리컨트가 바로 한국 업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업자이고 1차 발행을 위한 신용장 개설 신청서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답이 되겠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급 조건은 일람 출급 신용장 조건이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환화음의 만기일이 되는데 8번에 보시면, 자, 애프터 사이트 해가지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프터 사이트니까 이것은 일람 후 출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다음에 분할 선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출자는 한 번에 계약 물품 모두를 선적해야 되다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분할 선적에 대한 조항을 보시게 되면 20번인가요? partial shipment 보니까 이렇게 allow, 그죠? allow 허용한다. allow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허용된다. 그 정답은 이제 4번 되겠네요. 그러면 적합보험 조건은 신약관에서 가장 보상의 범위가 넓은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험의 규정을 보게 되면 11번 자, 서류 조건에 보시게 되면 자, 인슈런스 파러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증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약관이 있어요. 그죠? ICCA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약관에서 가장 보상의 범위가 넓은 IC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되겠고요. 자, 그럼 80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서식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고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서식을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번. 자, 위의 서식의 내용 중 그 해설이 올바른 것으로 기재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칸의 A를 보시면 수익자는 서류 제시를 위하여 별도의 물품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인스펙션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물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품질 검사 증명서를 제시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사받을 필요가 없고, 다음에 Bill of Lading 선화증권에는 Freight Prepaid라고 즉 운임 성급이라고 명시된다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8번에 보면 프라이스 텀 해가지고 CIF 부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운임하고 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운임 성급 Freight Prepaid라고 기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맞고요. A번, B번 다 맞고, 그다음에 C 개설 의뢰인은 별도의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CIF 조건이니까 바로 개설 의뢰인은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것이 FOB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의무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험을 들겠죠.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자, 수익자가 2016년 5월 1일에 선적을 한 후 2016년 5월 10일에 내고서를 매입은행에 제시해도 자, 하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선적일자가 지금 2016년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5월 1일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서류 제시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맨 밑에 24번을 보시게 되면 The document must be presented within 5 days. 자, 5 days after the date of 자, 신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신먼트. 자, 그리고 신용장에 우리 유효기일을 보게 되면 자,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2016년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이게 익스파이어리 데이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5월 10일이니까 바로 5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가 아닌 것 같지만 유효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서류 제시일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시하라 withi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선적일자로부터 5일 이내니까 이것은 2016년 5월 6일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ABC는 다 맞고 D가 지금 틀린 게 되겠어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돌아가 가지고 이 서류 제시기를 한번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6번에 expiry date 해가지고 신용자 유효기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beneficiary country 지금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 beneficiary country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at the counter of 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자, we라든지 us라든지 또는 our라든지 자, ourselves 이건 전부 다 어디를 말한다? 바로 개설은행. 개설은행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benefit country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 돼 있다. at the count of ourselves 여기 돼 있다. 그러면 바로 6월 신용장의 6억 2일은 5월 11일로 되어 있지만 이랬을 경우에 5월 11일 날 제시하게 되면 하자가 돼요. 왜냐면은 매입은행에 저걸 6월 12일 날 제시했다 하더라도 우편기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이나 4일 또는 일주일 뒤에 바로 개설은행에게 도달이 되니까 그럼 하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at the count of ourselves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바로 개설은행에서 마감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바로 6월 10일까지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방 선화증권의 제시일에 대한 그런 문제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쪽에 유효기일이 끝나는 곳이 매입은행이냐 아니면 개설은행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0번까지 무역령을 잘 살펴봤고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